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삼수로 서울국공립에 합격한 신규 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이 좀 계셨으면은 좀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영상으로, 네, 할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저는 이 마인드맵에다가 단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적어둔 멘트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 성공은 일단 최종 합격이겠죠? 그래서 이 최종 합격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는 자신감이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는 중요한 열쇠는 준비성이다. 이게 뭐 미국의 어떤 테니스 선수가 한 말이라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꾸준히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임용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제 점수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점수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실수를 절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실수한 점수를 따져보니까 4, 5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서 86.67 해서 교육학에서 17.67, 전공에서 69점 이렇게 받아서 1차 컷에서는 3.67 높았고 2차에서도 그러니까 최종 커트라인에서 2.5점 높아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21명이었는데 저는 14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선생님 그 설명하는 거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박쌤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수 때를 생각을 해보면 1, 2월 달에,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죠. 그래서 기본 이론 들을 때 이거 서양 키워드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그리고 어떤 영상들 다 보고 오세요. 이랬던 것들 다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먼저 이 상자가 있으면 큰 돌을 넣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갈돌을 넣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모래를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그 모래는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일단 1, 2월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3, 4월에 심화반이 하죠. 그래서 심화반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하고, 그리고 문풀반에서도 더 심화된 내용들도 추가되니까 절대 지금 하는 내용이 너무 적지 않나요? 하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 임용을 하면서 가진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합격수기에도 쓰긴 했지만 이 영상을 합격수기 안 읽은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합격을 마음속에 품고서는 공부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태도가 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나 불합격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에 떨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합격을 하는데 나도 합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최종 합격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내가 합격 수기를 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의 메타인지가 자동으로 발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합격 수기 쓸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메타인지도 발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월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공부를 하자 였는데요. 사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박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나는 꼭 일주일에 2번은 쉬어야 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최종 합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11월 셋째 주 토요일이죠. 저희 시험 보는 게 보통. 그런데 금요일에
그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순간이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시험 보기 전 하루 전에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그때의 나에게 과연 떳떳할 수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지만 1차를 공부하면서는 절대 한순간도 후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합격수기 굉장히 스크롤이 압박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공부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스터디는 어떻게 활용했고 이런 거를 다 적어놨는데 제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밴드도 엄청 찾아봤어요. 3년 전이니까 굉장히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 내기 스터디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소수 선생님들은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자세하게 비교적 설명을 해서 오늘은 재수 이상 선생님들에게 좀 더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리가 소수 선생님들과 다른 한 가지는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복기를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작년 시험지를 복기를 하셔가지고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반성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반성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맞은 거는 맞은 것대로 두고 틀린 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모르고 틀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한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모르고 틀린 거는 그러니까 이 임용의 공부 방향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거 안 나오겠지 제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수 때 보통 교과를 틀렸거든요. 보통 교과를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을 1부터 10까지 다 외웠는데 이 체계를 외우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성을 하고 올해 근데 비슷하게 나왔죠. 예술 이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오겠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외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맞았거든요. 근데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틀린 게 있다면 과연 내가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실수한 거는 이 실수한 거 틀린 거는 사고의 과정을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서들을 찾잖아요. 근데 단서를 잘못 찾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고 과정에서 뭔가 틀린 게 있거나 그 실수한 게 있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고 과정을 복기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실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절대 이 실수는 내년에 똑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는 일단 사실 특별한 게 없는데 저는 일단 회독에서 시작해서 회독으로 끝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회독을 했던 4가지는 마인드맵, 기출, 박성선 선생님 문풀 문제, 그리고 개론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대로 이렇게 적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인드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되게 굉장히 구조화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박성선 선생님이 되게 고심하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구조화되고 시각화되어 있어서 이 암기하기에 다른 줄글들보다 그 부담감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일단 중심으로 회독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이거는 선생님들이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뭔가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다시 기출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풀 문제인데, 이거는 일단 작년에 만약에 박성선 선생님 커리큘럼을 타신 분들은 지금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지금부터 회독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4월, 5월 그때부터 풀었던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양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양음악에서 중세만 보면 거의 한 50페이지 되잖아요. 각 시대마다 50페이지 정도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론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20년 넘게 이 임용 강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안목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황금 같은 지문들이 다 들어있는 게 이 문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수 때는 아예 개론서를 볼 시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풀 문제 받고, 그리고 선생님 교재 있잖아요. 서양음악사 그 악곡집. 그것도 개론서, 모든 개론서의 악곡들과 그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론서를 굳이 본 이유는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고, 사실 그래서 가로를 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완벽하다 하시면 개론서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개론서를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줄글로 읽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박성선 선생님께 보내드릴게요. 이게 저는 이 줄글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 사실 기출이 되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판소리 영향, 이거 올해 기출된 거 아시죠? 이거 판소리 영향, 그리고 어딨죠? 장단, 이거. 이 두 개 기출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틀렸어요. 근데 가사가 제가 외운 가사랑 좀 달라가지고 알고 있는데도 틀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개론과 총론에서 어떻게 이 내용,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머리 아프시죠? 제가 다 외운 한자인데 사실 국악이 한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초, 이거는 진짜 기초적인 거고, 이 한자를 외우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왜냐면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박성선 선생님께 보내드릴게요. 해서 여기서도 이거는 당연히 외우시겠죠? 그리고 여기 쌍평고요, 아시죠? 기출된 거. 이것도 평조, 계면조.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한자로 생각해서 한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박성 선생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때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할 때 암기 방법. 암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실음과 함께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악곡 외울 때 혹시 노타빌리티라는 어플 아시나요? 아세요? 그래서 이 필기하면서 녹음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유튜브 같이 틀어놓고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딱 누르면은 그 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실음이랑 같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정간부 악보를 이렇게 내리면서 악곡을. 그러니까 서양은 거의 안 외웠고 국악은 외워야 하죠. 그래서 국악을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임새. 이거 학교 수기에 쓰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게 보는, 한음이, 보는, 맞나? 도레도시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실음과 함께 도레도시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그리고 악기. 사실 올해 슬기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야금 이걸 굉장히 밀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야금에도 슬기동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래서 가야금에서 슬기동을 할 때 식지 장지 모지 순서로 하는데, 그래서 그 슬기동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식장모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실음이랑 외우면은 절대 안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해가 동반된 암기를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청킹 없으면은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청킹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은 요즘 추세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스와니과 틸만에서 약간 유치한데 발달 단계가 숙달, 모방, 상상, 상위인지 하고 감각, 조작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거를 청킹으로 숙모 상상하면서 감 조개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뇌관의 상태가 발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킹하면서 유치하게 외웠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외우면 절대 문제 적용이 안 되고, 저는 이건 사실 장치예요.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동반된 암기를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인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냥 아이패드에 굿노트 활용해서 그냥 수기로 쓰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인드맵으로 인출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이 마인드노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자기가 마인드맵을 만드는 어플인데 저는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걸로 인출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하반기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 쓰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잠시만요. 만약에 오르프다 하면은 여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 오른쪽 부분을 가리고 이런 식으로 점차 하면서 말로 여기에는 뭐가 있지, 학습 활동 매체에는 무엇이 있었지, 막 이런 식으로 말로 구두로 인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어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것도 그 수기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한 것들, 서양 통론 같은 거, 이거는 이동 시간에 모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구조로 인출하는 거, 이거는 마인드맵이 그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시기별로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음악의 그 변천 과정 해가지고 뭐 모테트가 중세에서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그러니까 모테트 중심,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고 오페라가 바로크에서 해가지고 낭만까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오페라만 중심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그 변천이 좀 자주 나오잖아요. 이것도 박성선 선생님 그 커리큘럼 타면서 이제 비포와 애프터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해낸 방법이었고,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출을 푸시면 그 단서들이 장단, 앞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악곡별 특징, 그리고 육박 장단인 거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이 씌인 거에는 뭐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인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판 확인은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이거는 한 2달 정도부터 제가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만든 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좀 놓치고 있는데,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 그런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좀 암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맨 첫 페이지인데 이거 여기에 예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맞았었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걸 지금 선생님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PDF를 띄워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해방류 승무 과장 이런 것도 사실 교과서에 음감비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 사실 저는 이거 작년에 강좌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도 굉장히 잘 강조를 하시지만 작년에 탈춤이 유네스코 등재된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안 나왔잖아요. 올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봉사탈춤을 교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보들도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놀량가를 부른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했고, 이 체크리스트 앞에 제가 또 정리한 게 뭐냐면 실수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10월부터 하면 다 맞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실수를 했는지 실수 리스트를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그러니까 그 소지품을 내는데 그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실수하지 않겠다라면서. 그래서 뭐 출제자의 시선에서 보기, 충동형 금지. 사실 근데 실수 3점 날리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전이기호 안 쓰는 거 이런 것들, 자기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두시고 절대 이거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학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교육학의 경우에도 네, 써놨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초수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굳이 제가 뭘 실수했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이 막판에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직강에 오셔서 경험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만한 환경이 없거든요. 직강에서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런 좀 긴장감 속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합격수기에 굉장히 좋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 막 재채기도 나오고 막 되게 이상한 소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는 집공을 했는데 꼭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스터디 카페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 영상을 귀에 꽂고 하면서 네, 좀 실전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한 방법은 유튜브 영상, 직강, 이거는 실전 연습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복주머니. 저희 멘탈 관리 1등 공신인 복주머니를 꼭꼭 참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절대 새로운 거를 보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새로운 거를 보면 나만 이거 안 했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문풀 문제, 마인드맵, 기출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면화하시고 절대 새로운 걸 보면서 불안에 떨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익명 카페 끊으셔야 합니다. 익명 카페 끊으셔야 해요. 그래서 익명 카페 들어가서 막 다른 사람 불안해하는 거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네, 자기가 하는 길을 그냥 믿고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 리듬 맞추기. 이거는 저도 사실 지독하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건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시험장에 출발을 해서 간식은 뭘 먹을 건지까지 다 계획을 해서 한 2주 전부터 그 신체 리듬을 맞췄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주일 전 토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집에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에 시험장에 가셔서 심호흡 크게 하시고, 선생님이랑 하시는 심호흡 크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심호흡 크게 하시고, 내가 오늘 여기서 다 씹어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지개도 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육학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학은 합격수기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2차도 굉장히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몇 년간의 최종 커트라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1차에서 커트라인을, 그러니까 서울에 한정해서 몇 년간 최종 커트라인을 분석해본 결과 커트라인에서 붙는다는 가정하에 2차 점수, 총 점수가 77에서 80점 정도면 합격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점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커트라인에서 붙으신 분은 한 79점 정도 맞으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월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은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해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에만 집중한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1차 합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2월부터 실기를 꼭 꾸준히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시창 5점, 청음 5점, 그러니까 피아노 5점, 발성 5점, 국악 발성 5점, 장구 반주 5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나 장구 반주 같은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2월부터 초수 때는 2월부터 응용 반주의 경우에는 윤주쌤 개인 레슨을 받았고요. 그리고 박희원 선생님한테 민요 1, 민요 2, 국악 가창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습하는 거는 9월 말까지 했던 것 같고요. 초수의 경우에는. 그리고 올해 합격했을 때는 10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 보통 9월 말까지 준비를 하시는데 10월부터 11월, 그러니까 2달을 쉬고 다시 하기 때문에 많이 휘발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꼭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수업 실현.
여기다가 쓰고 싶은 말씀. 네, 끝이에요. 사실 수업 실현은 박쌤하면 끝이에요. 제가 초소 때 처음 수업 실현을 했을 때 이 서울이 20분 동안 수업 실현을 하는데 10분 만에 끝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박쌤께서 그냥 1부터 10까지 나노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먹어 이렇게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대준 정도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실현하면서 이제 박쌤이 많은 피드백을 주시는데 절대 피드백 받은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피드백을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업 실현은 박쌤 피드백 받고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면접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교사가 실제로 지금 자기가 말하는 거를 정말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인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서술 설명을 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실기 이후로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거의 이틀 동안 엄청 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면 절대 안 되고 나는 수업 실현이랑 면접에서 무조건 만점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기 이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실기 이후로는 원래 하던 면접 스터디를 맨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서브 스터디를 구해서 그것도 맨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 일주일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년간 꼭 후회 없이 준비하시고 꼭 교단에서 뵙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그 재수 이상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그러니까 여러 자료를 보다가 일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무력하고 내가 역량이 부족한 걸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절대 선생님들 탓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리 교육학에서도 배우잖아요. 내 능력에 기인하지 마시고, 내 노력과 전략에 좀 기인을 하셔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하셔서 올해는 꼭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합격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